상쾌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폭염경보가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네요. 오늘 아침 원주 지역 기온 26도였고요. 33도까지 오늘 낮 고기온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외선 지수도 역시 높겠고요. 그런데 오늘 오후에는 좀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또 주말인 내일도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일요일도 역시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만은 이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 약간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습도가 높아지면서 이 체감 더위는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도와 또 원주시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집단 감염 우려도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좀 전반적인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원주문화원이 1999년 원동에 자리 잡은 지 20여 년 만에 무실동으로 새 이사를 했습니다. 이전했는데요. 그 현장 다녀왔고요. 또 강원도의 문화계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죠. 7월 30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오후 2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 공단 고객센터 상담사 직접 고용 촉구 결의대회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날 결의대회를 유튜브로 생중계하면서 투쟁을 전국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강원경찰청은 불법 집회를 강행할 경우에 관련 법에 따라서 해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횡성의 두곡리 부지가 문화관광 교육시설이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조성됩니다. 횡성군은 지난 10여 년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했던 두곡리 일대를 오는 2025년까지 횡성 문화복합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복합단지는 모두 군유지에서 시행된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지역의 국도 등을 7개 코스로 묶어서 팔자 형태로 연결한 국내 최초의 관광도로 조성이 본격화됩니다. 강원도는 오늘 오후 강원 관광도로 실행사업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아름다운 풍광을 담은 도로를 따라서 강원도 구석구석을 방문토록 설계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수도권에서 제4차 확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풍선 효과가 인접한 강원도로 미치지 않을까 많은 걱정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또 걱정이 현실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인구 10만 명당 도내 감염 비율이 이미 수도권을 넘어섰다고 하네요. 좀 걱정이 큽니다. 전반적인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도밀보의 박청인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강원도가 지난 27일이죠. 도내에서 취다 확진자가 나왔던 22일 이후 또다시 닷새 만에 취다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현황이 어떻죠? 예, 이달 초부터 좀 불어닥쳤죠. 코로나19 4차 유행이 점점 거세지는 양상인데요. 지난 12일 그 수도권 지역에 사실상 그 셧다운인 상태인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이후에요. 풍선 효과 등으로 도내 확진자가 더욱 폭증하는 상황입니다. 강원도 그 코로나19 좀 상황을 보니까요. 어제 하루는 한 47명 정도 신규로 발생했습니다. 도시별로다가는 춘천 1명이고 원주 8, 강릉이 많이 나왔습니다. 24명이 좀 나왔었고요. 어제 하루만. 그래서 누적 인원을 보니까는 원주가 한 1000명에 육박하는 967명에 좀 달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강릉이 764명, 춘천이 한 582명가량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달 1일부터 그 어제까지 누적 확진자를 좀 분석해 보니까요. 총 한 880명, 한 900명가량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요. 1000명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한 달 새 이렇게 됐다는 것인데요. 이 기간 그래서 따지고 보면 하루 평균 한 30.33명이 확진된 셈입니다. 역대 가장 빠른 확산 속도이고요. 이 같은 확산세가 좀 지속될 경우 이달 안에만 한 월 누적 확진자가 한 1000명에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또 비수도권에서도 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시군별 사회적 거리두기도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어떻죠? 예, 강원도의 확산세가 좀 거세지면서요. 역대 처음으로 인구 대비 감염 비율이 수도권을 앞질렀습니다. 보건당국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강원도 내 10만 명당 감염 비율은 3.2명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경기도가 3.0명, 인천이 3.0명보다 높은 수치고요. 전국 비수도권 평균이 한 2.1명이니까는 네, 강원도가 한 명가량이 더 많은 높은 수치를 기록한 거고요. 굉장히 높은 거네요. 예. 예. 좀 날짜별로 보면은 지난 27일이에요. 그 74명의 확진자가 발생해서 도내 하루 최다 확진자가 나온 날로 기록이 됐고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눈에 띄게 좀 불어나면서 도내 시군의 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단계도 격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 양양이 4단계로 격상된 상태이고요. 그 8개 시군이 3단계인데 강릉시와 원주시 같은 경우는 강화된 3단계 조치를 유지 중입니다. 이들 그 시군은 일단 이번 주말까지요. 지역 경기라든가 전파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3단계로 유지할 계획인데 다만 그 두 자릿수 이상 급격히 확산될 경우에는요. 4단계 격상 여부를 조심스럽게 검토 중입니다. 그 나머지 그 행성을 포함해서 좀 9개 시군은 2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짧은 기간에 이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요. 이 병상 수도 좀 한계치에 달했다라는 또 이야기가 있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예,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27일이 역대 가장 많이 그 74명이 나온 날이었는데요. 이날 도전역에서 그 급격히 확산이 되면서요. 한때 병상 가동률이 한 100%에 달해서 그 확진자들이 서울 등으로 원정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나마 좀 병상의 경우 그 어제 한 62명이 대거 퇴원하면서요. 다소 좀 여유가 생긴 상태이고요. 하지만 그 강원도는 하루 50명 이상 그 환자가 3, 4일 이상 지속이 되면 병상 부족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그 속초의료원에 한 56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를 했고요. 춘천에 총 한 164병상 규모의 제3 생활치료센터 개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건데 특히 이제 원주 지역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좀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것이 이 지역 내 아동센터를 통한 지인과 가족 간의 N차 감염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19 이후 또 취다 확진자가 바로 이것 때문에 또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번에 지역 아동센터 내에서 집단 감염 좀 어떻게 시작된 것이고 좀 현황이 어떤지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네요. 예, 어제까지 그 원주 그 아동센터발 그 확진자 수가요. 대략 한 27명 가량으로 좀 파악이 됐는데요. 잠복기를 고려하면 좀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이고요. 최초 확진자는 그 센터장이었는데 지난 16일 그 확진자와 접촉한 뒤에 이날 자가격리 그 해제 전 검사를 했는데 확진이 된 겁니다. 네. 보건당국은 즉시 그 센터 종사자와 아동, 가족 등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에 들어갔고요. 이 검사 결과 아동이 9명, 종사자가 8명, 가족 등이 이제 추가로 N차 감염으로 9명 등이 나와서 총 한 27명이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원주시는 이 해당 센터를 좀 폐쇄를 했고요. 8월 8일까지 지역 내 그 원주 지역의 모든 아동센터 한 31곳이 되는데 이들 아동센터에 대해서 긴급 휴원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예, 이 육아 문제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겠군요. 예.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집단 감염 사태가 예견된 것이었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좀 어떤 것입니까? 예, 한마디로 좀 우려가 현실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지역 아동센터는 일단 방학을 맞으면서요 아동들이 몰려들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이 좀 지켜지기 좀 어려운 이유 때문에 예견된 집단 감염이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원주의 경우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3단계인데요. 이 3단계를 적용하게 되면 아동센터는 그 정원 대비 한 50% 이하만 받도록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방학을 맞은 취약계층 아동들이 좀 센터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기 어렵다고 합니다. 지역 아동센터 그 관계자들은 부모의 그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좀 많기 때문에 다시 돌려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하소연도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앞서 그 아동들 양육도 굉장히 좀 연쇄 효과가 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습니다. 이 방역 지침과 현실과의 또 괴리가 또 큰 상황이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런 상황에서 좀
지역 아동센터는 좀 민간이 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소독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대부분 아동센터는 좀 정부와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부분 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빼면 좀 남는 게 없을 정도로 영세한 규모이고요. 그 실제 아동센터 측이 말하는 거 보면 아동 1인당 한 투입되는 프로그램 비용이 한 1,000원 정도 꼴이라고 합니다. 일회당 이런 상황에서 일회당 한 10만 원 가량이 되는 시설 소독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좀 호소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 좀 방역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강원도 입장에서는 아동센터가 민간 시설이다 보니까 쉽게 예산 투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은 좀 각 시군을 통해 가지고 시설 소독을 좀 지원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설에 대한 그 소독 비용 정도는 이제 지자체라든지 또 방역단체 기관에서 좀 면밀하게 또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각지대군요. 예. 자, 그런데 좀 지난주부터 좀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과 관련된 민주노총 집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예고되고 있어요. 뭐 방역당국 또 경찰도 초비상이라고 하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원주 혁신도시일 때 또 어떻게 보면 좀 전운이 감돌고 있다, 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 23일에 이어서 오늘 그 민주노총이 오후 2시에 원주 혁신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고객센터 상담사 직접 고용 촉구 결의대회를 예고했습니다. 네. 그 방역 당국과 그 경찰은요, 일단 코로나19 확산이 좀 기로에선 엄중한 시기인 걸 강조하면서요, 엄정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고요. 알겠습니다. 예. 민노총 측에서는 뭐 결의 대회라고 합니다만은 뭐 사실상 집회를 열기 위한 뭐 과정 아니냐 지금 이렇게 좀 해석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요, 불법 집회를 강행할 경우 감염 예방법이라든가 그 집시법 등을 좀 적용을 해서 해산 조치를 취하겠다. 그리고 또 오늘 이를 위해서 어제부터 좀 혁신도시 곳곳에요, 경찰을 배치했고요. 집회 장소 봉쇄에 좀 들어가서 집결 자체를 원천 차단했다는 게 기본 방침이고요. 하지만 그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오늘 한 뭐 1인 시위를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 1인 시위를 좀 해서 전국화하겠다는 얘기고,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하겠다. 그래서 오늘 집회를 좀 강행할 의사를 보이고 있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좀 반면에 좀 오늘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서 지역사회와 혁신도시 상인들의 좀 시위를 좀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주 지역 그 25개 주민자치위원회가 민주노총의 집회 중단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좀 일제히 내걸었고요. 원주 혁신도시 상인회도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면서 결의대 주변에서 오히려 집회 반대 촉구 1인 시위를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그 건강보험공단 뒤쪽에 이제 비탈길이 있지 않습니까? 좀 언덕인가요? 그쪽에는 경찰력이 배치되지 않아서 이것은 이제 그 오르는 장면이 이 화제가 됐죠. SNS에 이제 네. 올라가면서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좀 놀라게 됐었습니다만 아마 그쪽도 이번에는 경찰력을 동원해서 좀 차단한다고 하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집중적으로 좀 배치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소식은 계속 전할 때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밀보의 박창현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동에 위치해 있던 원주문화원이 20여 년 만에 무실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전으로 달라진 점들 어떤 것인지 또 앞으로 운영 계획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죠. 추인희 리포터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원주문화원이 20여 년 만에 이전을 했네요. 네, 원주문화원은 1954년 창립했는데요. 창립 후 60년간 지역문화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곳입니다. 문화유산 계승을 위한 연구활동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공연, 문화 콘텐츠들을 제공했는데요. 기존에 원동에 있던 건물은 자리가 좁아서 프로그램에 한계가 많았습니다.
또 노후 문제로 건물 이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는데요. 드디어 지난 25일 무실동 평원중학교 부근에서 신축 건물을 개원하면서 새 출발을 했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규모도 더 커졌을 것이고요. 또 새로운 건물에서 또 프로그램도 대폭 확충된다는 것인데, 뭐 어떤 변화를 앞으로 또 계획하고 있던가요? 네, 신축 건물은 원래 건물의 3배 이상으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새로운 문화 프로그램들도 생겼습니다. 신설된 문화학교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자면요. 전통 발효식품 프로그램과 천연 염색 프로그램, 수채화 프로그램, 전통문화 지도자 교육 프로그램 이렇게 4가지 수업이 신설됐습니다. 발효식품 프로그램에서는 직접 만들어볼 기회가 거의 없는 발효식품을 만들어 보는데요. 막걸리, 식혜, 장아찌, 고추장, 김치 만들기 수업이 진행되고요. 천연 염색 수업에서는 염색 실습과 전통공예 염색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체화 수업에서는 기초 이론과 실제 스케치 수업으로 수채화 교육을 받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통 문화 지도자 수업에서는 전통 달에 전통 연 만들기 수업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의 프로그램들이 더해진 건데요. 구체적인 운영 계획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 원주문화원 박순조 원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우선 여기 공연장이 260석입니다. 아주 잘 돼 있어요. 음향시설도 있고 조명시설도 잘 돼 있고, 전시장이 있는데 전시장이 지금 130평 규모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료 같은 것이 결정에 시하고 협의가 아직 안 돼 있어서 안 났습니다만은 적극적으로 대관을 할 수 있고, 중앙이 위치가 좋잖아요. 중앙이니까는 이게 공간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때문에 제 생각은 또 그 아웃사이드에 있는 예술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동아리를 다 저희네들이 전부 다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받아갖고 시민들이 그 공간이 없어서 그 연습도 못하고 그러는 그 동아리들 있잖아요. 그래 그 정말 동아리로서 제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자, 이 시설을 시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또 이제 각종 예술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술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도 또 이번에 마련이 된다고요? 네, 예술단체들이 쓸 수 있는 공연장이 늘어났다는 점이 큰 장점인데요. 원주문화원의 신규 공연장은 260석 규모입니다. 현재 원주는 백운아트홀과 치악예술관을 공연장으로 대관에 쓸 수 있지만, 이런 큰 대관 시설이 부담스러운 소규모 단체들이 쓸 수 있는 공연장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젠 작은 단체나 개인들이 원주문화원 공연장을 대관에서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공연장 외에도 다양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20평 규모의 전시실 대관이 가능하고요. 이외에도 회의실, 일반 강의실 대관도 진행합니다. 시민들의 문화활동 지원도 기대가 되는데요. 코로나19 유행으로 그동안 시민들의 동아리 활동이 크게 위축됐습니다. 이제 다양한 시설을 확충한 원주문화원이 음악, 전통악기 등 다양한 문화 동아리를 육성하고 동아리들을 적극 지원합니다. 이외에 하반기에는 어떤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박순조 원장 이야기 이어듣겠습니다. 저희네들이 강원감명 대표 프로그램을 저희네들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상시 프로그램은 유치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관동무, 시와 시조 그런 것이 있죠. 그 다음에 매년 하고 있는 인혈왕후 선발전, 인혈왕후 선발전 같은 경우는 저희네들이 인혈왕후 원주에서 탄생한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선발전은 지금 5회인가 그런데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원주문화원이 전국 최고로 다 문을 열었습니다. 원주 시민 누구나가 어떻게 보면은 원주 시민들 나이 많은 사람들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젊은 친구들도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원주 시민 누구나가 문화원을 갖다 우리 집처럼 이용해 주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정말 내 집처럼 많이들 사용했으면 싶지만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제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바로 이곳에서 많은 활동도 하고 문화시설도 이용을 하고 또 문화 공간으로서 좀 활용도가 높아졌으면 좋겠네요. 네, 이제 하반기에 있을 관동건무 공연과 인혈왕후 선발대회, 전통 국악 공연 행사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병행에 진행됩니다. 이외에 또 2021 원주문화제 야행을 준비 중인데요. 원주문화제 야행은 천연 원주에서 밤들이 논일다라는 슬로건을 부제로 하는 밤축제입니다.
원주 지역 문화재를 돌면서 문화재들의 생기를 불어넣는 행사인데요. 강원 가명가 원동성당, 조선식산은행 원주지점, 원주기독교 의료선교사택과 같은 원주 문화유산들을 돈다고 합니다. 원주문화원은 우리 전통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원주 시민들이 전통 문화를 쉽게 접하고 배울 기회의 장을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 행사가 있는 원주 문화원 소식에 관심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최인희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아침부터 지역의 문화계 소식들 들어보고 있죠. 윤지혜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평창 소식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정말 큰 행사죠. 18번째 평창 대관령 음악제가 시작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18회 평창 대관령 음악제가 28일 오후 7시 30분 평창 알펜시아 뮤직 텐트에서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11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사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공연에서 원주 출신 정치용 지휘자는 평창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베토벤 교향곡 4번과 또 세계 3대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꼽히는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디장조 작품번호 77번을 지휘했는데요.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해서 열린 지난해 음악제에서는 플루트,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를 위한 훈멜의 편곡 버전이 연주가 됐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줌이 강히 협연하는 바이올린 협주곡은 사막장으로 구성된 브람스의 유일한 바이올린 협주곡입니다. 브람스의 오랜 친구이자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요제프 요하임의 협주로 초연이 됐습니다. 이날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12개의 메인 공연 모두 음악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의 비수도권 확산은 대관령 음악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초 춘천과 강릉, 태백, 정선, 홍천, 횡성, 인제 등 강원도 7개 시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됐던 찾아가는 음악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전면 취소가 됐는데요. 이들 공연 모두 실내 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만큼 현 단계에서 정부의 방역 수칙에 위배가 되지는 않지만 강원도를 포함해서 비수도권에서도 코로나19가 계속 확산이 되자 방역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처럼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평창 알펜시아 콘서트홀과 뮤직 텐트, 평창홀에서 열리는 메인 콘서트와 또 스페셜 콘서트, 마스터 클래스만 진행이 됩니다. 네, 이 찾아가는 음악회가 또 좀 지역의 주민들에게 상당히 좀 많은 호응을 얻었었는데 안타깝네요. 정말 내년에는 일정대로 제대로 될 수 있기를 또 기대하겠고요. 이번엔 또 책 소식이군요. 영월과 관련된 책인데 상당히 또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요? 네, 이슬아 작가의 영월에서 한 달 살기 수기집 이슬아 생활집 영월편이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영월구는 이슬아 생활집 영월편이 배포 1시간 40분 만에 3,000부가 매진됐다고 밝혔는데요. 이슬아 작가는 국내 최초로 독자들에게 매일 새로운 글을 전달하는 메일링 서비스 일간 이슬아를 시작한 작가이자 또 방송인입니다. 이번에 배포한 책에서는 이 작가가 영월에서 한 달 동안 거주하면서 요가와 채집 등 영월에서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일상을 사진과 짧은 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식을 지향하는 이 작가가 직접 수확한 채소로 만든 10가지의 요리 레시피를 소개하면서 코로나19 등으로 지친 독자들을 책을 통해서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영월은 슬로우시티 느림의 미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도시로서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야기했던 한 달 살기라면서 겪었던 모든 것들 슬로시티의 또 이미지와 굉장히 또 부합되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군요. 많은 분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역시 그 영월 소식인 것 같습니다. 영월문화재단이 문화예술교육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있군요. 네, 영월문화재단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열리는 문화예술교육 나와라 뚝딱 영월보따리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영월의 설화를 동화책으로 제작하면서 지역에 대해 소통하는 이 시간을 갖습니다.
나와라 뚝딱 영월 보따리 프로그램은 다음 달 5일부터 11월 11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총 16회가 운영이 되며 증강현실로 영월의 설화를 배워보는 특강도 마련돼 있습니다. 또 신청이나 문의는 영월문화재단 033-375-6367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달 5일부터 11월 초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에 16기 운영되는데, 자, 증강현실, 이 소위 이제 VR 시스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좀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자, 이번에 영월의 보따리 프로그램 또 노년층 대상으로 한다니까요. 문화예술교육 이번에 좀 실제로 한번 많이 참고하셔서요. 그 증강현실도 느껴보시고 또 영월의 분위기도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군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원주에서 오늘부터 강제종군 위안부를 테마로 한 전시회가 열리는군요. 네, 원민규 도자조양 개인전이 오늘부터 학성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열렸던 초대전에 이어서 원작가의 9번째 개인전인데요. 강제종군 위안부 2022 울림을 주제로 다음 달 11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에서 원작가는 도자기 풍경과 조형 설치 작품을 함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영혼을 불어넣은 흙으로 빚은 풍경 소리와 함께 우리의 아픈 역사와 마주하면서 치유의 시간을 갖고자 준비한 전시회라고 하니까요. 역사의 진실을 알리면서 현재를 살고 있는 예술가의 소명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 관람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윤주혜 리포터였고요. 자, 7월 30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고맙습니다.